그게 진짜 빨리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사업을 공부해야 돼요. 투자에 한번 맛이 들리면 투자 공부에 굉장히 몰두하고 싶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저도 젊어요. 젊습니다만은 더 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인생을 한번 확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투자 공부에 너무 몰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아요. 게다가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위험해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라는 게 일단 뭡니까?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윳돈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걸 사놓고 그걸 진득이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더 샀다 팔았다 이러고 싶어져요. 왜냐? 더 좋은 뭔가가 막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건 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투자의 수익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물론 내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의 흐름.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수도권 일대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지고면 살 수 있는 멀쩡한 아파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있어요. 열심히 찾으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찾았더니 뭐가 있어요? 멀쩡한 아파트가 아니라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너무 낡았는데 재건축할 가능성도 없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은 없어서 가봤더니 뭐 지방도 뭐 인구수도 별로 없고 실수요도 많지 않은 이런 지방에나 가야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런 데는 잘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잘 찾은 거면 그게 돈을 만들어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수도권 일대에 멀쩡한 아파트를 3, 4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때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다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데 내가 공부를 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실수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여윳돈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은 막 계속 벌고 싶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식, 코인, 옵션, 선물 이런 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적은 돈 가지고 레버리지 많이 일으켜서 높은 수익이 나는 거. 이런 걸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역사적으로 어땠냐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보다 더 많이 절대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왜 그 길을 가냐면 자꾸 내가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험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 어쩌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이 노하우가 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럼 뭐 저 같은 사람은 투자 생활을 오래 했고 이런데 노하우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노하우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뭐 과일을 하나 심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때가 돼서
좋은 과일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더 빨리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시간과 함께 하면서 노하우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날리는 투자자였어요. 그럼 10년 전에 날리던 그 기술 가지고 지금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못 써먹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잖아요. 단지도 바뀌어 있고 규제도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어요. 주식은 안 그렇습니까? 회사가 똑같습니까? 다 바뀌어 있어요. 그 사이에 심지어는 CEO도 바뀌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도 바뀌었고 트렌드도 바뀌었고 소비자들의 원하는 것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거를 매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미리 공부해 놓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여윳돈을 쓸 수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걸 미리 공부해 놓았다고 해서 그 지식을 써먹을 수 있냐, 그것이 노하우가 되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남고 열정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사업을 공부하셔야 돼요. 사업. 그러니까 투자해 놓은 것도 만들고 내 노동도 만들고, 그런데 내 노동으로 만드는 돈을 더 많이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짜 빨리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사업을 공부해야 돼요. 사업을 공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한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 본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회사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들, 이런 본인의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되죠. 당연히 극대화시키면 그거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비즈니스예요. 두 번째는 본인의 관심사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서 새로운 혁신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개미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개미를 너무 많이 연구를 하고 개미를 집에다 키우고 뭐 이러다가 이분이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개미 용품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개미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런 본인의 개미에 관련된 지식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런 물건이. 본인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판매가 되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물론 큰 수익이라고 해서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월급만큼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겠어요? 그 노동을 계속하면서 투자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손재주도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강아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강아지 옷을 뭐 자기 강아지 입히려고 취미로 만들었는데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보고 한번 좀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내놔봤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수제 강아지 옷 전문, 이렇게 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본인의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화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해요. 근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작은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도 있지. 물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워졌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던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유행이 꺾였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전히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화끈하진 않아도 어쨌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은 계속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들이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 또 뭐가 있냐면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인 점포,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만 두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인 점포를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그것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잘 보고 그런 자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노하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노하우가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목을 본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을 계약하고 여기서는 뭘 내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다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하우가 돼요. 그리고 또 투자는 공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쉬우니까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에 없는 정보가 없지만 막상 사업에 중요한 정보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네. 목을 알아보는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다 본인이 발로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노하우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다 만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이래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귀찮고 힘들죠. 그런데 그런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 이 진입장벽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비즈니스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투자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예.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피 끓는 젊음,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열정, 이런 분들이 그 열정을 잘못 쓰는 거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쓰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투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투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만 투자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 공부는 시간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공부는 너무 몰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이고, 꾸준히 한다는 건 그냥 내가 지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간과 열정이 다 남습니다. 그 남는 시간과 열정에는 투자에 몰두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연구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노동과 투자, 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정말 이 두 바퀴를 크고 쌩쌩하게 굴러가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